그 수술을 했어요. 수술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장기마다 절제할 수 있는 범위가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두경부암이라고 쳐봐요. 여기 안쪽에 점막에 암이 있었는데 여기를 암이 요만큼 있으면 여유 있게 주위로 2, 3cm 공간을 들여서 다 드러낼 수 있으면 완치율이 좀 더 높겠죠. 그런데 그렇게 다 드러내면 여기가 구멍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도려내면서 혈관도 살리고 신경도 살리고 최대한 살렸는데 그냥 내비두니까 75%에서 재발하더라. 우리가 경험적으로 쌓인 데이터죠. 그런데 국소 재발을 많이 하더라. 이 근처에서 생겨서. 그래서 방사선을 해봤더니 국소 재발률이 50%로 줄더라.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더 올릴까? 항암 치료 같이 했더니 3, 40%로 줄더라. 그런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,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구나. 미세 잔존암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이 항암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제거될 수 있고 그래서 재발률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임상 연구라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는 암만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. 항암 치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위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불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불편한 부작용은 주관적이에요. 불편한 증상은 불편한 것들을 들어보고 줄일 수 있는 약 같은 거를 최대한으로 사용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항암제를 줄여야죠.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라는 건 이 정도라는 약을 쓸 때 도움될 거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필요하면 줄여야죠. 당연히 환자분이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수준으로 줄여가고 어떤 거는 환자분을 설득하고 어떤 분은 약을 우리가 알아서 줄이고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환자분은 하나도 안 힘들다,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. 그런데 면역 수치라든가 이런 게 너무 떨어지고 여기서 폐렴이라도 오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, 엄청 위험하겠다. 혈소판 수치라는 게 너무 떨어져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항문에서 출혈 난다거나 장에서 출혈이 난다거나 위출혈이 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, 뇌출혈되면. 그런 위험성이 유발되었다면 그것은 환자분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줄여요. 어떤 암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반복적으로 할 때 문제가 되는 독성이, 그리고 그 독성이 암에 의해서 나빠져서 고통받는 거에 비견할 정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독성이 문제가 되는 항암제라면 우리가 뭐 6개월 정도 치료하고 우리가 할러데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쉬는 기간을 쉬어서 암이 나빠질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쉬는 기간을 가지는 게 이 환자의 전체 예상 생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삶의 질, 퀄리티 오브 라이프 측면에서 쉬어주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고 그것들이 일부 연구된 암이 있어요. 그래서 대장암 일부에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일부 약을 빼고 좀 쉬기도 하고 아니면 다 빼고 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암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는 거에 답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론 수술 후에 미세 잔존암을 없애기 위한 항암 치료는 일정 기간 하는 걸로 정해져 있죠. 그 다음에 항암 치료로 완치가 되는 암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많이 하진 않지만 림프종이라든가 일부 암에서 완치가 되는 암이 있잖아요. 그런 거는 횟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. 이 정도 했을 때 완치가 될 확률이 몇 %고 그거 해놓고 지켜보고 또는 그거 해놓고 평가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지만 일반적인 전이암에서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항암제에 의한 누적 독성과 그 다음에 이 약을 쓰면서 현재 이득, 암이 컨트롤되는 정도, 줄어든 정도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약화하거나 아니면 쉬기도 하지만 답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